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 장애인 시설에서 남학생이 동성하급생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가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3명을 공천 탈락 대상자로 분류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라고 알려진 울산 시민들의 소득이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0.5mm의 비가 내렸으며 비는 그쳤지만 하루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4.7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 10도로 어제와 비슷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흐리고 밤늦게 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려서 모레까지 10에서 30mm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9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고 울산기상대는 내다봤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남학생이 동성하급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되풀이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청각장애 학생 50여 명이 생활하는 이곳에서 지난해 10월 남자 중학생이 다른 남자 중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09년엔 남자 중학생이 남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측은 아이들이 잠을 자는 각 방 안에 관리교사와 CCTV까지 설치돼 있다고 밝혔지만 성폭행은 방과 화장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영화 도가니 파문 이후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인권 침해 조사에 나서면서 밝혀졌습니다. 학생들은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끼리 성폭행이 최소 수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이뤄졌고 심지어 동성애자 놀이가 유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10명 이상의 학생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설 측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내용을 알게 됐고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관할 북구청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장 교체를 명령했고 경찰은 피해자 고소에 관계없이 즉각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가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3명을 공천 탈락 대상자로 분류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부 지역구에서 후보 경선 룰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선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반부패 정책학회는 한나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교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울산 지역 5명 가운데 3명이 공천 탈락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 전문성과 청렴성 지표 등 4가지 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 지역구 144명을 조사했는데요. 평균 점수 48.2점 이하를 공천 탈락 대상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반면 한 명은 전체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 144명 가운데 10위 안에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뒤 나온 이번 평가에 대해 현역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은 동구 지역 경선 방식을 놓고 연주 노키 두 예비후보가 이틀째 성명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는 당원과 일반 시민투표, 여론조사를 함께 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 후보는 100%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어 타결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변형태 예비후보는 중구 지역도 송철호, 임동호 후보 등과 함께 반드시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실현을 위해 중구 공천을 포기한 가운데 중앙당의 전략공천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정당들의 공천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하는 각 정당 예비후보들의 물밑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 시민들의 소득이 전국 최고라는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취재의 서영만 기자입니다. 근데 울산에는 금요일만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이 되는 거 보면 아, 소득 수준이 좀 높구나. 2배 정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대부분이 울산은 안정된 직장이 많은 만큼 타 시도에 비해 소득이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은 서울의 2배, 최저 수준인 제주보다는 5배 가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은 2위인 서울과 연간 30여만 원, 제주보다 300여만 원 많은 정도입니다. 총생산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최종 제품의 가치로 산정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울산에서 조립만 해도 모두 울산의 생산액으로 집계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개인 소득은 총생산의 몇 %나 될까? 지역 총생산에서 외부에서 발생한 소득을 빼거나 더한 것이 지역 총소득이고 여기에서 다시 지자체 몫이나 법인세 등을 제한 것이 개인 소득입니다. 울산은 부품과 중간재가 대부분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 총소득이 절반으로 줄고 개인 소득은 다시 절반으로 줄어 결국 총생산의 3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GRDP하고 그 시민들의 어떤 개인 소득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울산의 소득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광역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임금 격차와 고용률 성비 등 경제 부문에서 남녀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지역 여성 성평등 지수 표준안에 따르면 울산은 경제 부문 지표가 56.0으로 가장 낮았고 여성의 삶의 질 제고와 소외 여성 사회 통합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면 기초와 광역의원 진출은 많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부문은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결혼 이민 여성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을 위해 한국에 이민 온 여성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윷놀이를 즐깁니다. 옷걸음을 매는 법에서 공손하게 세배하는 예절 교육까지 우리의 전통을 열심히 배웁니다. 행복 좀 있어요. 예쁘고 신기해요. 강정을 만드는 일은 이국만리에서 시집온 여성들에겐 이색적인 체험입니다. 이들은 정성껏 만든 강정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미덕도 배웠습니다. 전통의 멋과 맛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명절 문화 체험 행사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이제 우리 이웃입니다. 따라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이웃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결혼 이민자는 지난해 말 현재 3,805명으로 1년 전보다 855명이 증가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소수로만 머물던 결혼 이민 여성들도 우리의 전통을 익히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설을 맞아 협력사들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납품대금 1조 1,800억 원을 앞당겨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설 명절을 맞아 협력사들의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 자금이 2, 3차 협력업체들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사후 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3일 한국노총 산하 한국건설플랜트노조가 복수노조로 출범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건설플랜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입한 한국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 14일 현판식 행사장에 울산건설플랜트노조원 300여 명이 몰려와 행사를 방해했다며 형사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산하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공식 입장을 전달하러 간 것이라고 밝혔지만 양측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무학 울산 공장의 폐수 반출과 관련해 조업 정지는 면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상인은 울주군에 보낸 협조문을 통해서 무학의 폐수 반출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며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유연한 법 적용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울주군은 폐수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무학 울산 공장에 대해서 최고 30일간 조업 정지와 함께 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탄력봉을 철거하면서 받침대는 그대로 놔둬 미관 훼손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다는 UBC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받침대를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어제부터 전체 17,000여 개 탄력봉 가운데 안전상 꼭 필요한 4,400개를 제외한 나머지 13,000개의 탄력봉 받침대 철거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다른 학교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모 중학교 2학년 이모 군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해 학생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동안 또래 중학생 13명을 폭행해 3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내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시켜 13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A모 파출소장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다 감찰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장은 지난 15일 저녁 8시 30분쯤 파출소로 찾아온 지인과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당직 업무에 복귀했다가 근무 점검 중이던 울산경찰청 감찰계 직원에 적발됐으며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시 9군 합동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20개 대형 유통매장에서 과도한 포장을 한 선물 세트를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과대 포장 사례 65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이 가운데 5건은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울산지방변호사회가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법관 평가제에서 울산지법 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된 재판을 대상으로 법관의 공정성과 품위, 친절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판사 21명이 평균 91.97점을 얻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부산지법 판사들이 받은 평균 83.9점보다 훨씬 높은 점수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2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서 올해 온실가스 4%를 감축하기로 하고 청사 외벽 경관 조명과 5개 보안 등과 같은 조명을 줄이고 냉난방도 하루 1시간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전원 플러그를 빼는 등 10% 전기 절약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